안녕하세요. 정성국TV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네. 정성국의 김종원 네. 부장님을 모시고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다룰 주제는 바로 해물찜, 아구찜 창업입니다. 해물찜, 아구찜 창업이 예전부터 이제 좀 꾸준하게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비결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 육류보다는 뭐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음식을 좀 해물찜을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또 이게 가끔 또 집에서 한번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네. 의외로 이제 손질하고 집에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를 이제 사드시는 형태가 조금 더 성업한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요새 저희가 지금 문의가 좀 많아요. 해물집이나 아귀찜 그렇죠. 특별히 또 아무래도 요새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시기가 시기인지라 요 배달 소요가 좀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뭐 족발이나 뭐 피자나 치킨이나 좀 고정화되어 있는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이제 아이템들을 좀 너무 또 경계도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요 해물찜, 아귀찜 이런 이제 컨셉을 좀 배우시려고 문의를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네. 해물찜하고 이제 아구찜 주로 들어가는 재료들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예, 일단 아귀찜이랑 해물찜의 뭐 만드는 방식은 뭐 거의 쌍둥이처럼 똑같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아귀가 들어가서 이제 보통 아귀찜, 그다음에 해물은 보통 뭐 새우나 뭐 오징어, 네. 뭐 꽃게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요. 토핑으로 뭐 특이하게 뭐 갈비나 아니면 뭐 통낙지, 통문어, 뭐 문어. 갑오징어 뭐 이런 걸 또 올리는 형태. 왜 뭐 특이하게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보통 보면은 흔히 이제 뭐 두절 콩나물이라고 해서 이제 일자 콩나물로 이제 머리를 손질하신 거 찜용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오만둥이라는 것들 좀- 오만둥이요? 예, 오만둥이라고 오만둥이 예. 뭔가요? 미더덕으로 보통 많이 아. 알고 계신데 그 다음에 미나리라든지 네네. 또는 뭐 아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재료로 쓰는 편이에요. 예. 그러면 해물찜이나 이제 아구찜 같은 경우 이제 대중소 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네네. 가격대도 이제 조금 상당하기는 한데 보통 들어가는 좀 재료비 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들어가나요? 예. 제가 이제 전수 드리는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요. 예, 일단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산 20kg 6미짜리를 좀 많이 쓰시거든요. 네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아기찜은 중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00원 초반 정도. 10,000원 초반 정도. 그 다음에 해물찜은 이게 해물만 들어가는 형태면 좀 원가가 좀 높아요. 네네. 그래서 한 2만 원 초중반 정도로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뭐 섞은 형태, 섞어찜 같은 것도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대짜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갭을 한 10,000원 정도 두기 때문에 좀 중짜보다는 대짜가 조금 더 원가 비율이 조금 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이제 좀 재료비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신선한 또 해물을 또 쓰고 또 이제 고객 만족도가 또 높고 또 판매가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판매가가 또 높죠. 그런 부분들이 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냉동과 생물의 좀 가격 차이는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네. 아무래도 좀 생물이 좀 더 뭐 얼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촉촉하고 퍼석하지 않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겠죠. 뭐 아기 같은 경우에는 간도 좀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조금 많이 비싸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아기찜 같은 경우에 이제 생선에 생긴 거 보시면은 입이 아주 크고 거의 뭐 잘라내면은 거의 뭐 살은 꼬리 쪽 부분밖에 없거든요. 예. 생긴 거는 되게 막 그렇죠. 무식하게 예. 생겼는데 맛은 굉장히 맛은 좋죠. 굉장히 좋죠. 예. 그래서 입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수율이 많지가 않아서 보통 저희가 찜으로 보통 하게 되는 때는 한 3kg 정도는 돼야 이게 좀 상품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 3kg 정도가 돼야 이제 상품성이 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매장들 이렇게 뭐 먹으러 다녀보면 어떤 집들은 이제 해물찜하고 이제 해물탕만 이제 하는 곳들도 있고 또 어떤 데들은 이제 해물찜과 아구찜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네네네. 이게 좀 같이 한다면 좀 어려운 부분은 없나요? 이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거 문의 많이 하시는데요. 예. 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해물찜만 하고 아귀찜을 안 하는 건 좀 제가 보통 말려요. 왜 그러냐면 단가 자체가 재료 자체가 아귀찜이 훨씬 더 좀 좋거든요. 예. 해물찜이 조금 비싸고 그러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어차피 두 개 다 뭐 메뉴 만드는 방식은 좀 비슷하다 보니까 해물찜을 하시는 매장에서는 아귀찜도 같이 하는 게 사실은 맞다. 해물 아무래도 좀 손질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그 좀 이렇게 손질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라는 좀 이제 인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좀 팁 같은 게 있나요?
일단 특히 뭐 아기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뭐 점액질이랑 뭐 이런 이물질들이고요. 뭐 네네. 낙지나 뭐 이런 것들 중에 뻘 같은 거 조금 이제 제거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거할 때 밀가루랑 소금을 좀 같이 쓰는 편이에요. 아. 둘 다 가격도 좀 저렴하고 예, 예. 밀가루는 흡착으로 그리고 이제 소금은 이제 삼투압으로 좀 작용해서 좀 빠지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손질을 하는 좀 약간 노하우가 좀 있고요. 이제 이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뭐 생물을 쓰는 경우에는 뭐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냉동을 쓰게 되면은 손질해서 해동한 다음에는 좀 아무래도 좀 수분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네, 네. 근본적인 거는 아무래도 손질해서 사용하는 그 기간 자체를 좀 짧게 하는 거겠죠. 거기에 더하자면은 이제 정온 냉장고라고 하죠. 흔히 저희 이제 알기 쉽게 하면 뭐 김치 냉장고 이런 거에 김치냉장고. 거기다가 이제 한 번 하나 분량씩 포장한 이제 해물 포션을 보관해서 사용하시라고 보통 좀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이 해물찜들 보면은 이렇게 주방 안쪽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뭐 메인 주방도 있고 또 어떤 데들은 보면은 이제 뒤쪽에 또 이렇게 뭐 손질하는 공간들이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주방을 이렇게 조금 나눠야 되나요 꼭?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업소용이다 보니까 판매용이다 보니까 단위 자체가 소량으로 해도 이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요.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 같은 게 잘 안 녹아요. 냉동으로 되어 있으면은 녹아야 손질을 좀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척용 싱크, 그러니까 손질용 싱크를 좀 그러니까 구분하시는 게 구분을 해서. 해서 세척용 싱크는 따로 이제 우리 그 세척용으로 쓰고 손질용 싱크는 따로 좀 크게 해서 거기다가 좀 담갔을 수 있게끔 그런 공간만 조금 마련된다고 하면은 별도의 말씀하셨던 공간이 따로 필요 없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주방 구조에 따라서 조금 더 그 부분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장 규모가 크고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별도로 좀 나눠서 그렇죠. 섹션을 나눈 게 그렇죠. 좀 좋고 예. 그게 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이제 뭐 별도 이제 뭐 세척용 뭐 싱크라든가 이제 네네.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하는 게 좀 좋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또 업종 변경을 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좀 해물찜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부분들이 좀 필요한지. 이제 장사하시던 매장들을 가보면요. 예. 기본적으로 보통 있는 거는 뭐 세척 싱크, 그리고 일반 뭐 간택기, 냉동 냉장고를 보통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그렇죠. 예. 그 외에 아까 뭐 필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이제 정온 냉장고, 그다음에 육수를 끓여야 되니까 육수용 뭐 낮은 렌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척용 싱크 외에 손질용 싱크 이 정도가 이제 추가로 되겠죠. 예. 네네. 그거 외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예전 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한식집 같은 경우에 뭐 갈비집이나 거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방 안에 앞에 맞은편에 이제 보조 주방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죠. 주방을 좀 가려주고 이게 입식 좌식으로 나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사실은 거기에 좀 어울리는 컨셉 자체가 이제 아기집 해물찜은 좀 가능하니까 네네. 일반 한식집을 운영하시는 형태의 매장이 조금 이제 이 아이템 바꾸시기에는 좀 괜찮은 아이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해물찜 아구찜이 이렇게 인테리어가 뭐 멋지게 또 어떤 뭐 설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컨셉은 아니에요. 기존에 어떤 뭐 식당이나 다른 뭐 매장들 이제 운영하시다가 네네. 기존에 이제 설비나 좀 공간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 부분도 조금 뭐 부분적으로만 리뉴얼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좀 용이하다. 그렇죠. 예. 일단 오늘 이렇게 좀 해물찜, 아구찜 창업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너무 이제 좀 유행성 있는 거보다는 이렇게 이제 예전부터 좀 꾸준하게 좀 사랑받았던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쭉 이어질 이런 업종으로도 좀 창업을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쭉 롱런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제 해물찜, 아구찜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고 관심 있으신 사장님들 또 지금 내가 어떤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업종 변경에 또 어떤 아이템을 할지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고 하면은 저희 정성프로 오시면은 요 해물찜, 아구찜 창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좀 세밀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또 메뉴에 대해서 맛있게 또 교육도 가능하니까 이런 문의가 있으시다면은 저희 정성쿡으로 꼭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성쿡TV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